새마을운동이랑 같이 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보수 정권일 때는 그렇게 되는 걸 인정하겠어요. 선분양제는 없애자고. 이거는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부터 많은 사람들이 합의를 한 건데 김영희 장관이 들어와서 첫 마디가 그 얘기예요. 집을 사라. 그리고 당신들 살 수 있게 청약제도를 고쳐주겠다. 세금은 부동산 가격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게 과격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과격하게 이상한 거예요. 88만 원 세대라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저서로도 유명하신 우석훈 교수님 모셔봤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청약제도의 문제점에 관해서 좀 짚어보기 위해서 이제 모셨는데 저희 브릿지 구독자분들도 이렇게 청약제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관련해서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올려주세요. 질문을 이렇게 남기시면 대답을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찾아보다 보면은 찾아봐도 잘 모르실 거예요. 계속 바뀌어요. 이거 할 바에 내가 수능을 다시 치고 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교수님을 이렇게 모시게 됐어요. 근데 교수님의 주장이 제가 볼 때는 파격적이게 보였는데 교수님이 국가의 사기라는 책에서 청약제도는 국가의 사기라고 언급을 하시면서 이제 폐지를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일단 우리가 분양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네네네네. 분양이 영어로 뭐겠어요? 뭐죠? 답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물어보는데 분양이란 말은 네. 영어에 없어요. 우리말의 분양이라는 거는 고양이나 개가 태어났는데 키우고 싶은 사람들은 나눠주거나 시혜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집장사가 집을 팔면서 분양을 한다고 해요. 근데 전 세계 어디를 봐도요. 네네. 집 시장이라는 건요. 네네네. 판매예요. 사고 파는 거거든요. 네네. 돈을 정당한 대가를 지불을 돈을 하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분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청약을 해서 내 돈을 미리 줬는데 네네. 그리고도 집을 줄 때 또 분양이라고 굽신굽신 거리고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네네. 집을 보고 사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분양이 아니다. 그러니까 집이라는 거는 집장사가 지어놓고 그렇죠. 내가 봤는데 네네. 내 스타일이 아니야. 네네. 그리고 어떤 거는 딱 내 느낌이야 그러면은 네네네. 좀 돈을 더 주고라도 사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참 이 버블이 있을 때 네네. 일부 지역에서 돈을 미리 받고 집을 지어서 파는 경우를 본 적은 있어요. 굉장히 과열됐을 때 네네네.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네네네. 이 국가 자체가 지금 아파트를 그렇게 공급을 하잖아요. 이게 일본에서 잠깐 시행하다가 일본도 90년대 이후 다 없앤 제도인데 네. 한국에만 남았어요. 그리고 이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네네. 김현미 장관이 딱 국토부 장관이 돼가지고서 네네. 앞으로 집 갖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청약제도를 잘 정비해서 잘 가질 수 있게 하겠다. 그때 이번 정부 주택정책이 망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째서요? 어떤 대목에서 그렇게? 이 청약제도라는 것이 도입된 이후에 네네. 주택 중에서 이 자가 보유율이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자가 보유율이 는 적이 없어요. 청약제도라는 게 서민들에게 주택을 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시행된 제도 아닌가요? JP가 약속한 거예요 그때. 근데도 자가 보유율이 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게 네네.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인구 센서스가 있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가장 정확한 수치들이 나오니까 네네. 기본 수치는 그걸 보는데 55년도면 우리가 한국전쟁 끝나고 난 뒤였잖아요. 자가주택 비율이 79.5%, 그러니까 80% 정도가 우리는 원래 그냥 자기 집에 사는 나라였어요. 물론 좁은 데 끼어 살고 그랬었는데 공업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면서 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로 오고 뭐 공장으로 가고 그러니까 네. 이제 월세 사는 사람들이 늘었고 네네. 75년도가 박정희 한참일 때인데 그때 63%였거든요. 분양제를 도입할 때 63%였는데 이 수치에 도달한 적이 우리가 한 번도 없어요. 아니 왜 이 분양제도, 청약제도를 도입했는데 오히려 왜 그 자가 보유율이 더 떨어진 건지 이게 상식적으로는 선뜻 이해가 잘 가지는 않거든요. 자연율 비슷한 건데요. 네네. 미국도 3분의 1 정도의 국민이 집이 없어요. 한 60에서 좀 높으면 65% 정도가 자가 보유율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네. 그 정도만 집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계속 보급해서 무주택자한테 공급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네. 그 중에 일부는 또 망해요. 뭐. 그래서 이제 또 집을 팔고 또 네네네. 그럼 또 누가 올라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네네. 거의 자연율처럼 그 수치에서 바뀐 적이 없었거든요. 작년에 자가 보유율이 61%인가 됐을 거예요. 엄청 높아졌다고 이 정부에서 난리쳤거든요. 네네. 근데 올해 도로 60%예요. 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네네네네. 그러면 청약제도를 왜 굳이 저희가 유지를 해야 되는지가 중독된 거죠.
이게 거기 익숙하게 다 돼 있어서 네네네. 그냥 있어 왔기 때문에 의뢰하고 그러니까 있다. 건설사도 뭐 네. 그렇게 하니까 편하니까 하고 네네네. 정부도 뭐 그렇게 하니까 뭐 큰 문제 없고 근데 이제 보수 정권일 때는 그렇게 되는 걸 인정하겠어요. 네네네. 그냥 뭐 박정희가 도입한 제도를 뭐 전두환 때 계속 승계해서 네네네네. 그랬다 뭐 인정하겠는데 네. 정권이 바뀌었으면은 기본에서부터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청약제도는 있는 걸로 딱 두고 출발을 해서 아, 그 상태에 더 무능하게 할 거기 때문에 망할 거다라고 봤거든요.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왜 이 청약 제도를 조금 수정 보완하는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보시는 아니야, 건가요? 이거는 예.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민주당보다 네네네. 프랑스의 사회당이나 네, 독일의 네. 뭐 사민주의 정당들이나 영국 노동당들이거든요. 네, 우리보다 네. 훨씬 민중 친화적이고 노동자의 정당이에요. 거기. 그런 데가 이 분양제 같은 게 도움이 되면은 네네네. 거기가 먼저 도입을 했겠죠. 어... 이게 정말로 국민들의 거주와 주거에 네네네. 도움이 되는 거다라고 하면은 네네. 우리보다 더 좌파 쪽 정부들이 네네네. 도입을 했는데 이게 도입한 역사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싱가포르 일부나 그런 데서 네네네. 이 지분 아니고 네. 이 세입 들어올 때 예금 같은 걸 해서 좀 음. 우선권을 주는 제도가 조금은 있거든요. 아, 근데 그건 네네네. 굉장히 예외적인 거고 네. 누군가는 프리미엄을 위해서 줄을 쓰고 이게 이상한 거잖아요. 이 뽑혔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프리미엄을 받고 네네네. 그걸 위해서 또 집을 사거나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왜곡이 됐고 이거를 폐지하는 거는 지나치게 과격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폐지를 하는 것이. 일본이 폐지를 했어요. 일본이 이런 거를 줄이게 된 네네네.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90년대 이후에 일본도 부동산을 시작 때 장기 불황 한 20년쯤 갔거든요. 네네. LH공사 그 모델이 다 일본 모델 온 건데 네네네네. 일본은 이제 주택 시장에서는 네. 그 중앙단체로서는 이제 철수를 한 거고 도시 인프라라든가 이런 주거 정비하는 일만 하고 네네네. 지역별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아니면 직접 집 장사를 하겠다 공공이 네네. 그거는 지자체를 넘긴 상태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일본은 일부 이제 부동산이 올라간 데도 있고 내려간 데도 있고 어쨌든 시장 자체는 안정화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로 해서는 갑자기 오르거나 갑자기 떨어지거나 네네. 그런 거를 피할 수가 없어요. 음. 이게 과격한 게 아니라 네. 우리나라가 과격하게 이상한 거예요. 이 네. 우리 정도 되는 네. OECD에서도 이제 앞에 가 있는 선진국인데 네. 주택시장 이렇게 운영하면서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거는 그게 우리 다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안 개구리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하나요? 이 인질 이 납치범한테 잡혀갔을 잡혀서 때. 나는 이 사람이 날 잘해주는 것 같아. 네. 그래서 분양 같은 말을 들으면 이상해야 되는데 분양을 하는 거니까 내가 또 이렇게 모델하우스에 가서 잘 보면 되지 또. 그 모델하우스랑 집도 달라요. 근데 너무 웃긴 게요. 네. 이제 모델하우스에 올 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네. 이제 버추얼로 한다는 거예요. 컴퓨터 클릭해보고 내가 7억 원을 써야지. 영화 한 편 볼 때 네네. 거기 한 10,000원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 또 이 보는 사람은 네네네. 영화 감상평을 또 열심히 봐요. 네네. 보고 악평도 보고 네네. 이건 아닌가 봐 털고 네. 한 5-6개쯤 검토를 하다가 네. 여기에 돈을 쓸지 말지. 예, 그게 10,000원짜리 그렇게 어렵거든요. 네. 집은 자 지금 돈을 내시면 이제 4년이나 5년 후에 집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네. 우리 나 망하면 안 줘요 하는데도 이거 이상한 거죠. 청약제 자체를 한 번에 넘기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기존의 제도니까 예. 이거는 10년을 아주 순차적으로 바꾼 게 맞거든요. 네. 하루아침에 이렇게 내년부터는 분양 없어요. 이렇게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정 지구에 대해서는 네. 여기서는 이제 정부가 안 하겠다. 네. 지구도 좀 정리를 해야 되고. 네네네.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선분양제는 네. 없애자고. 그거는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부터 많은 사람들이 합의를 한 건데 이것도 지금 손을 못 대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이제 다 지어 놓은 다음에 실물을 보고 이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네. 선분양은 누구나 동의하는 거예요. 네. 그 전 세계 그 집장사라는 건 다 그렇게 그 입지도 자기가 사실 다 알아서 하고 네네. 자기 리스크를 가지고 집을 지어서 네네. 그 가격에 사람들이 보니까 네. 훌륭하다 하면 파는 거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근데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면 점진적으로 좀 이렇게 선분양부터 이렇게 좀 줄여 나가자 이 예, 말씀이신 예. 건데, 그리고 분양제를 또 그 구성하는 크게 두 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먼저 이제 선분양, 네. 그리고 또 청약저축에 의한 자격제. 저는 그것도 네. 없애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면 좀 대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자리를 어떤 식으로 메꾸게 되는 건지. 스웨덴에서 뭐 협동조합이 중간에 이제 매개로 관여하기도 해서 네. 지분을 가지고 자기 지분을 팔 수 있게 해주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게 완전 월세하고 네. 완전 소유하고 중간 정도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건물 지분의 일부를 네네네. 갖게 하면은 그건 네, 자기 네, 소유인 네. 거거든요. 네, 근데 네, 네. 토지는 정부가 보유하고 음. 건물 지분으로 하면은 일단 굉장히 싸게 살 수 있죠. 네. 그리고 그 중에 이 상승분만큼은 또 본인이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분형 집들끼리는 서로 사고 팔고 하고 올라간 거는 반영되고 네네네. 그런 중간 형태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뭐 네. 반값 아파트라고 얘기하는 많은 것들이 네네네. 그럼 정부가 그럼 토지에 대한 지분은 갖고 네네네. 건물만 그럼 민간업체가 지어서 이렇게 네네. 하고 거기에 대한 지분을 나눠봐라. 네. 엄청난 돈을 들여야 되는 건 아니고 네네. 근데 자기 소유니까 네네. 나가라고 할 사람은 없는 거고 그런 하이브리드된 형태들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 네네네. 뭐 정부가 새로운 임대주택을 기관을 준다거나, 예, 예.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천명을 해야 되고 네네네. 그다음에 영구 소유형이라고 할까요? 네.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면은 네. 자기가 거기서 싫지 않은 한도 내에서는 네네. 그냥 계속 있을 수 있게 그게 그게 보장이 돼야 사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애기 아빠가 거기 들어간다 그럴 때 네네네. 얘가 13살이면 내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집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미래에 대한 그리고 불안감이. 그때쯤 되면 자기는 소득도 늘어있을 텐데 네네. 분명히 임대주택이 안 될 건데 근데 그 안에 들어와서 보장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안정성을 그러니까 지분형으로 하면은 네네. 안 팔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네. 그리고 그 숫자들을 굉장히 늘려주고 정부가 매입해서 그런 걸 전환시키기도 하고 네네. 다양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써야 되는데 지금은 집장사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분양제가 그 결국에는 이게 서민들한테 조금 안정적으로 주거 환경을 좀 제공해주고자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였는데 의도 자체는 네. 그러지 못했던 거고 뭐 자가율이 더 높아진 것도 아니고 최근에 왜 부동산 가격을 잡는데도 번번이 실패를 하고 있잖아요. 그 잡는다라는 표현 자체에도 뭐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분양제가 이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지. 기본적으로 분양으로부터 돌아가는 거고 네네. 분양에 생기는 프리미엄을 이제 노리면서 사실 네네. 모두가 네. 사회적 대타협을 본 거죠. 네. 우리 기다렸다가 인생에 한 번은 하겠다. 총체적인 난국이 된 거예요. 가장 어려운 사람들 네네. 생각을 하면은 네네네. 임대로 살아도 괜찮다라는 말을 임대주택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나 중산층이 나는 이 돈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가고 네네네. 내지는 뭐 문화생활에 더 쓸 테니까 주거에 관해서는 네. 이건 뭐 엄청나게 큰 집이 아니라 네네. 근데 이를테면 뭐 엄마 아빠 애들 둘이 근데 평생 임대주택 사는데 네네. 불안하지 않게 해줘라고 하는 거를 네네. 국가가 약속할 수 있으면 돌아가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게 국가 책무다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음. 자신의 주거는 알아서 하자라고. 지금도 그런 거예요. 음. 사실 하위 20%에서 30%는 집 사기 어렵거든요. 네. 빚을 내도 마찬가지니까 김현미 장에 들어와서 첫 마디가 그 얘기예요. 집을 사라. 그리고 당신들 살 수 있게 청약제들 고쳐주겠다.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문재인 정부가 계속 이제 대책을 내놓으면서 집값을 잡으려고 했는데 결국엔 잘 안 됐단 말이에요. 예. 여기 패착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제일 큰 거는 예. 뭐 이런 제도 자체를 근본을 검토하지 않은 것들은 이제 기본이고 네네네네. 세금으로 부동산 관리를 한다는 거는 세금은 부동산 가격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 성공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하는 나라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보다 부동산 관련돼 있는 조세가 더 높아요. 이제 정상적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본토 내 네네네네. 부동산 관련된 조세들은 이제 하면 보통 1%쯤 되는 거거든요. 네네. 우리보다 굉장히 높은 거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보다 이 조세가 높은 미국에서는 버블 같은 게 생기지 않아야 되거든요. 네네. 우리는 아무리 높인다고 미국 수준은 안 되고 유럽 수준은 안 돼요. 네네. 택도 없이 낮은데 네네. 그런 데서도 다 버블 생기고 네. 그러니까 중국 세금으로 잡으면 네, 그걸로는 네. 안 되는 거예요.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이 토지는 국가가 분양을 안 하고 안 팔고 네. 건물만 하거든요. 네네.
그래도 버블이 버블이 생겨요. 생기고. 아니, 박정희가 할 때는 네. 우리 너무 가난하니까 네. 그거라도 좀 네. 뭐 그런데 74년 5년도 상식을 지금 21세기에도 끌고 온 건 뭐냐면은 네. 이거를 진보욕이- 개혁을 했었어야 되는 거를 당연히 안 한 거예요. 음. 새마을운동이랑 같이 하던 거예요. 국가가 장기간 방치한 거네요, 그러니까. 금메달 네. 못 따도 우리가 지금 잘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재밌게만 하면 되는데라고. 시대가 바뀌었죠. 네. 이 시기에 애 태어나면은 청약예금 들어주셔야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